지금 바운더리 문제가 바운더리를 안 쓰게 됐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도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했지만 바깥쪽도 안 나와요. 구의 형태가 끝단 우측에서 오면은 열 볼 끝까지 안 가도 여기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피스패스가 여기까지만 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운더리를 안 쓰고 그냥 얘만 가공형이라고 체크를 하고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삭 들어가는데 여기 처음 스타트가 여기서 볼을 푹 찍어요. 그럼 어떻게 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D 할 때도 얘기를 했죠. 하향 절삭을 유지를 해야 돼. 코너를 직각으로 때리면 안 된다. 무조건 반경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2D 설명할 때도 똑같이 했는데 얘 거기에 역할을 해서 뻥 찍으면 여기 여유 제로지 빡 하면 여기 이미 여기가 면 떨어 있어. 그죠? 푹 찍었어. 그럼 반대로 밀리죠. 이미 여기가 한쪽이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로 제어를 해줘야 돼요. 웬만하면. 자, 여기서 자 그러면 바운더리로 제어를 한다는 것까지 그래 제어를 했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도 더 멀리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형태가 단순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끝나면 돼. 근데 황삭을 했는데 계단 형태로 황삭 여유가 밤이 많이 남아 있어. 근데 여기를 한 번에 밀면 안 될 것 같아. 뒤로 좀 빠져서 스타트. 여기를 푹 찍으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뒤로 빠져 들어가고 싶잖아요. 뭐 그럴 때가 있을 때에는 고속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데, 자 여기 곡면에 보면 여기 진입뽑기라는 게 있어요. 진입뽑기를 활성화해주면 자 진입뽑기에서 자 벡터 진입 쪽 방향으로 Z축 진입각도 잠깐만요. 자 밑에 가공 방향 쪽으로 길이를 0도로 할게요. 0도로 복귀각도 0도로 한 5mm만 늘려볼까요? 5mm 하면 가공 방향 기준으로 확장이 돼요. 스타트 할 때, 시작할 때, 종료할 때. 이해하시겠죠? 이제 첫 패스가 평행각으로만 마무리를 하게 되면 여기 답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바운더리로 옵셋을 좀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냥 이렇게 푹 찍는 것보다는, 그죠? 뒤에서 빠져서 미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링크에서 가공 방향 쪽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90도 방향이라고 여기 XY 각도를 넣어주셔도 되고 45도 뭐 진입 Z축 진입 각도 여기를 90도로 꺾으면 10mm 당겨볼게요.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진입 방향, 패스 방향 기준으로.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쓸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렇죠 평행 가공으로만 끝내거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우선은 자 이게 평행 가공이라고 하고요. 자 평행 얘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링크가 처음에 교재 순서에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말한 틈새 이송에 대한 걸 이게 배어 있더라도 여기를 이어줘요. 배어 있더라도 이어줍니다. 알았죠? 틈새 이송은. 자 그러면 우선 이거는 뭐 그냥 설명을 한번 했던 거고 자 우선은 등고선 설명을 한번 해야 되니까 3번 패스 한번 열어볼게요. 3번 패스 이걸로 황삭도 하고 할 건데 우선은 보자고요. 등고선을 보기 위해 3번 자 틈새 이송 여기 이제 이렇게 됐고 근데 절삭 순서 최적화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이렇게 그죠?
여기를 다 끝내고 가느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느냐, 다 끝내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느냐, 뭐 이 얘기고요. 툴패스의 이송 형태를 윤곽 중심 영역, 윤곽 형태로 이송을 할 거냐, 뭐 이거는 말한 대로 다 그림에 표기가 돼 있고요. 자, 등고선 가공입니다. 등고선 가공이 우리가 248페이지죠. 자, 등고선 가공 Z축을 기준으로 툴패스를 작성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급경사역을 가졌을 때 사용을 하게 되죠, 보통. 자, 우선은 이거는 최적화하고 링크 거는 것 때문에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 한 번부터. 자, 이상 설명을 한번 하고 두 번째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자, 처음에 제일 높은 점으로 바운더리를 잡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처음에 뭐 한다 그랬죠? 와이어 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 마찬가지로 모든 캠에 다 똑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여기를 원점으로 옮겨 볼게요. 여기를 원점으로 드로잉, 이동, 원점으로 이동. 코어는 센터를 치는데 얘는 코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원점으로 여기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복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머신 밀링에 아무거나 들어갈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밀링, 여기 이거 등고선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등고선 가공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눌러도 돼요. 등고선. 자, 다 선택하고요. 엔터. 자, 공구 중심 영역을 제가 따로 안 뺐으니까 바닥을 써볼게요. 자, 공구 중심 영역 여기를 눌러보세요. 자, 모델, 드라이브 대상, 가공은 다 선택을 했고, 자, 공구 중심 영역을 선택해보세요.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2D 커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D 체인을 걸어볼게요. 위에 솔리드, 루프, 여기를 솔리드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루프를, 이 바닥을 바운더리를 쓸 거예요. 자, 여기를 찍어주면 이렇게 잡힐 거예요. 화살표 하나 나오죠? 네, 확인. 자, 솔리드 체인으로 바닥면을 지금 바운더리로 사용을 했어요. 확인. 자, 공구를 하나 그려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자, 불밀, 볼 노이즈 앤드 밀이죠. 불밀 10에 0.5R 1R 10에 1R로 할게요. 10에 1R. 조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조건은 생략하고. 자, 여기서 곡면 파라메타를 들어갑니다. 곡면 파라메타 10에 뭐 똑같이 들어갈게요.
드라이브 대상요 당연히 0이고요. 0이든 뭐 정사기면 0이고 황사기면 0.1을 줄 거고요. 자, 외측 기준으로 조금만 그냥 외측 기준으로 그냥 뺄게요. 외측까지 공과 바깥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자, 등고선 아까 다 똑같으니까 여기는 링크. 자, 등고선 정사 파라메타 전체 공차 1000분의 5 전체 공차. 얘는 얘는 들어가 보면 제가 세팅 파일을 첫날 설치 파일 안에 들었지만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얘만 직선 오거르기가 퍼센테이지가 얘가 30%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원호로 최대한 많이 바꿔라라고 범위를 많이 준 상태예요. 2D는 원호로 최대한 많이 바꾸고 되라 라고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0.5씩 절삭을 한다 나오죠. 코너 적용 반경 부드럽게와 스텝이 있어요. 스텝은 이따가 보여드리고 스텝부터 보여드릴게요. 스텝. 근데 보통 여기서 스텝보다는 부드럽게 연결을 사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얘가 뭐냐면 제가 2D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좁은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윤곽을 들어가면 여기 직각 투패스 직각으로 띵띵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공간 큰데 여기 죽는다 그랬지, 그죠? 여기 절삭 띡 잘 봐요. 그림이 지금 이 도형일 때, 자 얘를 크게 생각을 하면은 30파이 이만한 커터가 있어. 근데 여기 툴패스가 이렇게 직각으로 툴패스가 딱 나오면 0,0였을 때 여기를 치고 들고 반대로 돌 때 어떻게 해? 이미 여기 죽었죠. 밀려서 죽었다. 여기 밀려서 죽었단 말이야. 예? 제가 어떻게 해? 제가 투니 수험할 때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름 곱하기 100분의 5라는 간격은 줘야 원을 만들어야 반대쪽으로 삐집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해요. 예? 반대쪽으로 삐집고. 왜냐하면 얘가 이미 툴패스가 직각이면 때렸을 때 이미 여기는 밀릴 데가 없으니까 하향절삭이니까 반대로만 밀리니까 여기가 이미 과절삭이란 말. 제품이 이미 죽어 있어. 예? 과절삭이 된단 말. 그럼 무조건 여기가 턴을 만들어주는 공정이 생성이 돼야 돼. 반경이 살짝 들어가야 돼. 그죠? 그걸 하려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코너의 반경을 생성을 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얘. 그죠? 자, 부드럽게 연결을 하고 얼마를 준다? 지름에다가 100분의 5는 준다. 최소.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품이 무사히 나올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가 좁은 거를 이미 그 전에 다른 방법은 내가 큰 공구로 절삭을 하기 전에 정삭 공구가 10파이짜리다.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8이나 6으로 이미 잔삭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직각으로 나오면 나아요. 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얘부터 밀고 시작을 할 거라고 하면 이미 얘는 제품은 끝난 상태야. 응? 그죠? 금형에서는 공구를 길게들 빠지니까 더 많이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한 대 통 치면 우리가 200-300mm 길게 빼놨는데 300mm 뺐는데 이 초경 바디야. 통 쳐 그러면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해. 계속 닫고 있는 제품을 계속 닫고 있는 상태여야 얘가 반대로만 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만 밀리고 있는. 근데 얘가 잠깐 빠졌다가 그러면 통 튀고 다시 때리잖아요. 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밀리라고 우리가 하향만 하는 거고 웬만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넣어주시길 바라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하향절삭을 하겠다. 자, 상향을 하겠다. 여기는 이제 오버랩이라 그래서 접근 길이는 오버랩이라 그랬어. 있나 볼게요. 자, 이게 스텝 형태죠. 스텝 형태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오버랩을 이따가 넣어줄게요. 오버랩은. 자, 오버랩은 우리 그냥 윤곽에 있는 오버랩이라고 똑같아. 접근 길이는 확장이에요. 절삭을 하고 2D잖아. 확장하고 2mm 더 가고 2mm 더 가고 2mm 더 가고. 이거 우리 윤곽에서 오버랩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우리 3D에서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아. 왜냐면 스타트 위치가 계속 바뀌면 내가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곳에서 자꾸 멀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웬만하면 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요. 그래서 스타트를. 자, 여기서 하향하고 뭐 열려있는 형태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열려있는 형태긴 한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열려있. 내가 바운더를 이렇게만 쳤어. 그럼 열려있죠. 그러면 내가 하향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떠고 하향만 하니까 여기 절삭 이렇게 돈단 말이야. 하향만 하니까. 근데 얘를
야 열려있는 형태니까 그냥 왕복으로 하겠다 이거지. 왕복으로. 에? 근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냥 일자일 때. 그죠? 일자이거나 원래 쓰는 공구보다 큰 알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그때는 왕복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텝 먼저 가야겠다. 스텝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스텝으로 가볼게요. 스텝. 자, 진입 번호 변경. 시작을 할 때의 변경값. 자, 내가 6파이에 90도 아까 이론 똑같죠? 진입 복귀하고 0도부터 90도까지 180도, 270도, 360도의 원을 그리겠다는데 90도는 뭐 어떻게 돼? 이만큼만 그리는 거죠. 4분의 1의 원만 그린다. 직선은 뭐 필요 없고 원과 90도의 원을 그리고 진입을 할 거다. 왜냐면 링크를 잡기 위해서. 제가 황삭 사이클을 안 쓰고 보통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커터를만 가지고 야 어차피 돌리면 뭐 이만큼 제품이 뚝 떨어져 있어. 야 이거 33파이나 한 60파이 커터로 뱅글뱅글 돌리면 끝날 것 같은데 황삭은 무슨 황삭이야? 하고 링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큼 반경을 빼놓고 계속 이렇게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등고선으로 황삭을 밀어요. 왜냐면 이게 황삭에서 중삭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바운더리에 걸려서 거기가 미절삭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고선으로 마무리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스텝으로 치고 들어가요. 스텝으로 치고 들어가. 그러면 예를 들어 스텝 자 요게 90도의 원을 그린다. 자 바운더리 외측에서 진입을 허용을 할 거냐? 얘 바깥에서 들어오게 허용을 할 거고요. 자 절삭 순서 최적화, 공구선사 최소화를 체크를 해서 이제 가운데 그 힘을 받는 구간에 외곽의 툴패스를 한번 더 나게 하고 절삭 순서를 얘를 끝내고 다음 구간으로 웬만하면 넘어가게끔 최적화를 걸어 주시고요. 자 깊이 제한. 자 증분으로 돼 있으면 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인식한 구간을 대비해서 자 0이 여기라 그러면 0보다 0점이 높은 곳으로 증분 0 전체적인 하단 모델링 기준으로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0.2 더해서 이 값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는 거고 절대값은 내가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는 거죠. 0부터 마우스 오른쪽 Z 여기까지 라고 찍으면 45mm라고 나오죠. 네? 45mm.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평면 구간 자동 선택과 깊이. 자 등고선에서는 무조건 등고선에서는 평면 구간 자동 인식을 체크를 해줘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2D 있다가 할 때 이제 포켓 할 때 제가 한번 티가 나게 해볼 건데 제품이 이렇게 단 자 대박 가공하다가 평면을 만났어. 1mm씩 절삭을 하다가 1 하다가 여기가 평면을 만났을 때 제로로 붙어야 되는데 그죠? 붙어야 되는데 건너뛴단 말이야. 여기 바닥은 가공이 안 됐죠? 1 여기 건너뛰겠죠? 딱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이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숫자만큼 내가 피치를 넣었다면 딱딱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그 구간을 생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구간에 대해서 야 너 평면을 만나면 무조건 거기서부터 다시 연산해 에어. 그죠? 이걸 황삭 때 넣으면 안 돼요. 황삭 때 넣으면 에어컷이 너무 많이 생겨. 근데 정삭이잖아. 외곽만 돌리는 거잖아. 외곽만 돌리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하면 평면 구간을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피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면은 제로를 한번 치고 거기서부터 다시 연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평면 구간 자동 선택을 체크를 하면 자동 인식 이건 알아서 하고 자, 이걸 눌러도 알아서 인식한 다음에 내가 어디 알아서 하면 알아서 들어가요. 근데 그냥 요것만 체크가 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깊이 선택이라고 돼 있는 구간을 선택을 했을 때는 얘를 누르면 야, 나 여기서 한번 계산하고 여기서 한번 계산해 하고 ESC를 나가면 내가 포인트를 찍은 구간 여기서 포인트를 찍은 구간에서만 견산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필요 없고 무조건 이건 다 들어가네. 무조건 요거만 찍어주시면 돼요. 등고선에서 요거 찍어주시면 돼요.
거기 한번 보죠. 확인. 어디? 끝났죠? 볼게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틈새 이송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이어주는 거예요. 스텝으로. 그죠? 지금 여기 보면 한 바퀴 절삭하고 다음 구간으로 오고, 절삭하고 다음 구간 오고,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커터 같은 게 황삭으로만 크게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직선 구간을 추가하려던가 지름만큼 반경을 넣으면 이렇게만 치고 마는 거예요. 링크를. 그러니까 스텝으로 쓸 때는 내가 목적이 있을 때 쓰는 거야. 목적이 내가 저기로 무조건 빠져야 된다. 내가 얼마만큼 멀어져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스텝을 쓰러 가는 거야. 스텝을. 그래서 이 반경만큼 보면 이게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끝내고 옆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스텝이고요. 자, 부드럽게 선택. 이 오버랩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접근 길이를 넣으면 3mm 넣어볼게요. 이렇게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보기만 하시고, 하고 어떻게 돼요? 점점 옆으로 가죠. 오버랩이 있으니까 더 가는 거, 더 절삭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굳이 필요 없다. 그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텝 다음에는 부드럽게 연결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쓴다 그랬죠, 무조건. 근데 이것 때문만도 아니에요. 요것도 있는데 다른 무언가 때문에 그래요. 황삭을 치고 난 다음에 이게, 자, 코너 적용 반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드럽게를 간다고 했어요. 직각인 패스가 나올 수 없게 반경을 만들어 준다고 얘기했죠. 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황삭을 플랫 33의 1할로 2할로 황삭을 쳤어. 그 다음에 중삭으로 12의 6볼이나 12의 2할로 플랫으로 쳤어. 그런데 좁은 구간이 발생을 해. 그거보다 좁은 구간으로 발생을 해서 중삭으로 등고선을 한번 밀게 되는데, 그러면 미절삭 구간이 이렇게 생긴 구간이 발생을 해서 중삭 때까지 여기가 못 들어간 구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이나 코너 알로 한 바퀴씩만 쿡쿡 찍어서 돌아가면 이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를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럼 수직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 자, 그걸 막기 위해서 부드럽게 연결해서 램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루프 길이를 6으로 놓고 반경 정도만 보시면 돼요. 루프 길이를 여기만 이렇게 넣어 주시면 확인. 아이고. 하면 이 램프의 형태를 보세요. 헬릭스 라인을 까는 것처럼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 수직으로 찍는 게 아니라 남은 잔상력에게 볼이 전에 중삭에서 못 들어간 구간이 있더라도 얘는 어떡하겠어요? 밀고 들어가겠죠.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부드럽게 여기서 우리가 잡아주는 역할을 할 때는, 보통 등고선으로 칠 때는 밖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부드럽게와 루프를 입력을 해서 램프 형태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고, 램프 길이는 여기서 옆으로, 이것도 한 칸씩 옆으로 램프로 옆으로 대각으로 면을 타고 내려가요. 보면 그죠? 램프로 처음에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내가 넣은 값만큼 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스타트 위치가 계속 옆으로 가죠. 스타트 위치가 옆으로 가죠. 그래서 보통은 쓸 때 정신 상하니까 그냥 램프는 안 넣고 루프가 거의 90%,
루프에 내가 여기서 반경 정도 넣는다 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반경 정도 넣고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헬릭스 적용이랑 이게 원래 모델에 따라 하향 접근거리도 똑같이 뒀죠. 자 이게 또 있는데 어디 갔냐. 하향 몇 가지. 헬릭스가 빠졌네. 여기서 말하는 게 아까 말한 거죠. 깊이 제한에서 평면 구간 자동 이 라인이 평면 구간 자동 선택을 하면 이제 내가 원한 피치보다 이렇게 건너뛰는 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잡아준다 이거죠. 지금 피치 구간에서 이렇게 자동 선택을 누르니까 여기 다시 잡고 여기 다시 잡고 여기 다시 잡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평면을 만났을 때 한번 패스를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틈새 크기 같은 경우도 얘도 마찬가지로 틈새 크기가 적용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작게 두면 원래 떠서 넘어가는 거를 지금 여기를 15 정도 주니까 반경값보다 크니까 그냥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이어주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틈새 크기. 자, 시작을 할게요. 대충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헬릭스 적용을 누르면 헬릭스가 진입을 할 때 처음 스타트를 할 때 수직으로 이제 르프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연결이라는 걸로만 해도 우리가 툴패스를 봤을 때 어차피 이속 높이서부터 다음 구간까지 원형을 형태를 그리고 나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을 하진 않아요. 제품에 박진 않아. 근데 바닥 여유가 있을 경우에 아이고 잠깐 연산 좀 기다려 볼게요. 잘못 눌렀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절대 제품을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헬릭스라는 구간을 도입을 하면 얘는 근데 모든 구간에 헬릭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떠서 다음 구간으로 절삭하기 이송이 떴을 때만 헬릭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툴패스에서 봤을 때하고 지금 회전 방향을 동일하게 6에 시작 높이를 헬릭스 한 2mm 주고 각도를 T가 좀 나게 해볼까요? T가 좀 나게 하면 T가 나게 하면은 1도만 주면 여러 바퀴 돌겠죠? 0.5도만 줄까요? 이렇게 하면 확인. 이 매 툴패스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속 높이가 한번 걸려서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경우에만 헬릭스가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틈새 이송 크기를 어느 정도 15 정도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끝나고 여기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뜨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떴다가 처음 진입할 때 요거 그죠? 다음으로 진입할 때 요거 할 때만 헬릭스가 사용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어차피 툴패스. 자,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안 쓰는 건가 봐. 잘 안 써.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게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리고 이 평면 이게 뭐였지? 자, 평면 구간 먼저 가자. 평면 구간은 굳이 이걸로 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그냥 평면 구간 패스를 이럴 때는 헬릭스 넣겠죠? 평면 구간에 들어가면 2D냐 3D냐 내가 피치를 6mm라고 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18짜리니까 5라고 하면 평면만 패스가 출력이 나오죠. 근데 이걸 쓰진 않아요. 평면까지 같이 툴 패스가 나올 거예요. 이걸 쓰진 않을 거예요. 저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하면 바닥까지 바닥이 안 나왔다는 거는 바닥까지 틈새가
깊이 제한에서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보죠. 자, 어쨌든 순서는 저희가 이제 통으로 이제 모델링을 예제를 전체적으로 할 때 순서를 따라 하시면 돼요. 거의 그 틀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 틀을 벗어나진 않아. 우선 지금은 대한 설명이고요. 자, 한번 나오죠? 이렇게 보죠? 이 바닥에 이렇게 평면 구간에 대한 패스를 사용하는데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따로 투패스를 따로 사용을 하지. 자,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우선 황삭 사이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줄이고요. 이걸로 황삭을 해도 되는데 이따가 하고 쉘로우 이제 등고선의 쉘로우도 체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끌어다가 볼게요. 2번. 자, 홀더도 만들어야 되고 홀더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고속 메뉴에서 할게요. 지금 여기서 하진 않고요. 2D에서는 하진 않고 여기 기본 옛날 투패스에서는 하지 않고 3D 사이클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홀더도 체크가 되고 스톡 기준으로 황정삭이 다 되고 빠지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우선은 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저장 한번 누르고 할까요? 저장 한번 누르고 예. 자, 다 선택하고 레벨에 2번에다 할게. 2번에 실내 바운더리 바운딩 박스. 자, 선택하고 바운딩 박스 와이어 프레임에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 한번 V 눌러주세요. 자, 내가 보기 좀 편하게 이거 앞쪽으로 좀 돌릴게요. 예? 이렇게 돌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자, 이동 메뉴에 회전 180도 돌려주세요. 아니면 자, 다시 저랑 같이 다이나믹 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저랑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내가 이걸 돌려가지고 180도 돌려서 여기를 원점으로 돌릴게요. 여기를 저랑 같이 자, 3D인 상태에서 밑에 하단이 3D인 상태여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이동에 다이나믹 이동 누르고요. 자, 얘가 원점을 여기가 원점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살짝 돌리고 여기를 한번 찍어 보세요. 여기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원점을 절로 가게 할 거예요. 끌어다가 여기다가 놔요.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원점 쪽으로 가서 손을 놓으세요. 그리고 클릭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180도 뒤집을 거니까 여기 요쪽 Y축과 여기 이거를 갖다가 여기 가운데를 잡으세요. 이 가운데를 잡고 돌리고 180 엔터. 그리고 엔터. V 누르면 메뉴에서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 평면 색상 복귀. 자, 다 갖다 놓으셨나요?
이것도 지금 예제에는 없는데 언더컷 같은 경우에도 T슬롯 공구나 도브밀 롤리팝을 선택을 하면 이 언더컷 검출이라는 옵션이 생성이 돼서 툴패스가 언더컷으로도 생성이 됩니다. 자, 어디 봅시다. 자, 시작을 할게요. 아이고. 자, 시작을 황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레벨 3번에다가 실루엣 바운더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루엣 바운더리 해서 여기서 솔리드 선택 기능 해제하고 면만 선택하게 한 후에 면만 제가 여기 뭐 다 찍어도 상관없겠네. 여기까지 하면 이만큼만 나올 거고 여기까지 찍으면 위에까지 나와야 돼. 근데 여기까지 찍을게요. 위에까지 다 찍고 완료를 누르면 이게 평면상에 올라올 거예요. V 그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만드셨죠? F9 뭐. 자, 근데 마스터캠이 옛날에 MS도 그랬고, 그죠? MS도 그랬고, 마스터캠이 옛날 패스에서의 영역 황삭 포켓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처음부터 스톱을 잡고 들어가는 게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진입이 편하긴 한데 이게 이번에 신형에서 나온 영역에서는 내가 이 바운더리와 상관없이 소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마스터캠에서 영역 황삭 포켓은 영역 황삭 포켓도 마찬가지고 머신에서 윌링 뭐나 들어오고요. 자, 마스터캠에서 황삭 포켓과 영역 황삭 그 다음에 다이나믹 황삭 이 세 가지가 황삭 패스인데 아직까지도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옛날 패스에서는 되지 않아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 여기서 포켓을 누를게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공면을 잡으라고 나오죠.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합니다. 자, 드라이브 가공 공면 선택. 내가 가공해야 되는 공면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 가공을 해야 되는 영역. 자, 여기서 포인트가 공구 중심 영역을 잡으면 자, 여기서 다시 와이어프레임. 잡으면 방금 잡은 도형의 바운더리가 소재가 돼요. 소재가 돼. 그러면 중삭에서 이제 나중에는 해결이 될 건데 이 바운더리를 친 애가 사각형이면 사각형 요렇게 박스 그죠? 이렇게 소재인 줄 알고 인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깥쪽으로 오버컷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구 중심 영역을 옵셋을 하죠. 그죠? 6mm든 10mm든 쿼터보다 크게 하면 그럼 얘의 문제점인 하나가 재료까지 같이 커지는 현상으로 에어컷이 커져요. 예? 에어컷이 커져요. 근데 그건 나중에는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옛날 패스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저만 그런 건 이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 MS도 그랬고 뭐 그죠? 다 그런. 자, 확인. 자, 커터를 하나 걸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자, 볼 노이즈 앤드밀. (33에 3할) 33에 2R 넣을까? 2R
BLMP 너무 큰가? 제 조그만한데 21에 2R 21에 1R 2R 전사 조건은 무시할게요. 확인 한번. 자, 국민항사 파라메타 들어가서요. 안전 높이 10. 자, 안전 높이 재련 이속 높이 5. 자, 이런 거는 등분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픈이면 바깥쪽에서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얘를 뭐 굳이 얘 같은 경우는 이송을 절대로 놓지는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번 투패스를 보고 얘기하시죠. 자, 드라이브 가공 황상 여유는 0.5에서 0.1을 주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왜 여기를 0.5 이상을 보통은 줘요. 왜냐면 정삭을 넣었을 이게 이 황삭 파라메타 우리 포켓 칠 때 정삭을 넣었을 때는 0.1을 남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 정삭을 안 넣으면 우리 옛날에 할 때 어떤 문제, 우리 2D 포켓 잡다 보면 어떤 문제 생기죠? 아일랜드가 많은 애들을 포켓을 따면 어떻게 되죠? 미절삭 구간 좀 나오죠? 미절삭 구간도 나올 때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는데 내가 제로로 쳤는데 황삭 0.1 쳤는데 이 캐비티 코아 튀어나온 기둥들 아일랜드들이 더 먹어 나오는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하향 절삭을 하지 않고 기둥 아일랜드들 사이 때문에 하향을 못하고 상향으로 어거지로 반대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곽은 하향을 해요. 근데 내측에 튀어나온 기둥에 대해서 하향 절삭을 못하기 때문에 과절삭이 나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를 체크를 해주면 얘를 체크를 하고 5든 3을 주면 마지막 파이널로 하이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외곽을 한번 친단 말이에요. 외곽을 한번 치면 여유를 준 값 5나 3을 준 값 상태에서 외곽을 치기 때문에 하향으로 외곽을 한 바퀴씩 도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절삭을 0.1로 항상 여유를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이걸 끝내겠다라고 하면 0.5 정도는 주셔야 돼요. 0.5 정도. 그리고 나서 등고선을 한번 다시 밀어주는 거지.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0.5 정도 줘보도록 할게요. 자, 황삭 파라메타 전체 공차 황삭이니까 0.025를 줘도 되고 이 황삭이니까 전체 공차가 데이터가 줄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줄이려면 이 공차가 0.025를 그냥 기본으로 쓰긴 하는데 이 내가 0.25 중값하고 1대1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황삭요율을 0.1을 줬으면 그죠? 내가 더 먹을 수도 0.05가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공차는 뭐 0.05 정도만 하고 Z축 절삭 간격은 내가 뭐 지금 BLMP면은 0.5에서 1mm 정도 주잖아요. BT502는 0.5 뭐 1mm에서 0.5 정도 1mm 정도 줄게요. 하향으로 하겠다. 자, 진입을 할 때 바깥쪽에서 진입을 할 때 헬릭스를 사용을 할 거냐. 자, 이거는 우리 2D 포켓에 있는 옵션과 동일해요. 그죠? 2D 포켓에 있는 옵션과 동일해요. 들어가 보면 우선 헬릭스와 램프가 있는데 제가 2D 수업할 때 얘기했죠. 램프 안 쓰고 웬만하면 헬릭스만 간다. 왜? 가감속 때문에. 원을 만나면 내가 피드를 고형 커터 얼마나 줘? 피드 한 5천, 6천 준다, 7천 준단 말이야. 7천 주는데 원을 만나면 얘가 알아서 2, 3천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죠? 좁은 구간이면 뭐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그거를 이렇게 뭐 헬릭스를 우선순위로 한다. 램프를 하게 되면 좁은 구간을 흔들겠죠. 좁은 구간을 흔들고 뭐 램프로 이렇게 이 반경값을 넣으면 뭐 어디 갔냐? 슬로프 값을 좀 넣으면은 당연히 2D에서처럼 이렇게 갈 건데 이게 좁은 구간을 찾으려고 들다 보니까 연산 시간이 엄청 오래 차이가 나요. 어차피 우리는 커터로 끝나지 않아요. 중삭이 들어가고 잔삭이 들어가고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굳이 여기에 매이지 않고 그냥 헬릭스로 나오는 데까지만, 그죠? 나오는 데까지만 다음 영역으로. 그 다음에 이송시 진입을 할 때 Z축 이동 속도는 당연히 그냥 이송 속도로 절삭을 합니다. 램프 이송 속도도 헬리컬도 확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항상 옵션은 똑같아요. 제가 다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항상 얘 옵션 켜놓고 얘 옵션 두 개를 켜놔요. 이 말은 뭐냐면 막혀있는 포켓일 때를 만날 때는 당연히 헬릭스로 들어가고, 이게 바깥에서 진입해도 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밖에서 진입을 해서 포켓을 따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은 신경 쓰지 말고 얘랑 두 개의 옵션만 켜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밖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오픈해주고 헬릭스도 같이 체크를 해주고. 하양. 자, 깊이 제한. 참 여기서 깊이 제한. 자, 절대값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깔 거냐. 근데 마스터캠이 새로 생긴 패스는 상관이 없는데, 옛날 패스들은 이게 0부터 시작을 하면 황상여유가 0.1이면 0.5면 0.5 뜬 지점부터 한번 지나가고 시작을 해요. 마스터캠이. 그래서 최저값이 0이 아니라 얘는 처음에 스타트를 주는 황삭 0.5면 0.5, 1mm면 1mm, 1mm 절삭했나 아까? 1, 마이너스 1이 돼요. 처음 스타트 값. 예?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최대 Z점 여기까지. 인데 어차피 못 들어가긴 하는데, 자, Z가 여기잖아요. 에? Z를 여기를 찍었죠. 반경이 얼마예요? 2R이죠. 이미 더 내려가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러나 어차피 내가 아까 얘기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바운더리고, 내가 아까 공구 중심 영역을 바깥으로 뺀다 그러면 재료도 같이 커진다 그랬고, 그럼 뒤에 쓸데없는 에어컷들이 다 생길 테고, 얘가 중심으로 22파이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 여기 걸리는 데까지밖에 가공을 못 할 거고 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그건 무시하고, 그래요. 이 상태로 우선 깎아보죠. 확인. 한 Z 어차피 바운더리 걸려서 못 나가니까 여기 이렇게 80mm 그냥 넣어보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